또 들어갑니다. 책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고용인에서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책임이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까다로워. 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론 잡아 드릴게요. 자, 개공이 사고 치면은, 고용이 사고 치면은 개공이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행정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 처분. 그 다음에 형사 처분이라는 것도 있죠? 이걸 양벌 규정이라 해요. 징역 벌금을 말하는데 양벌 규정.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 하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셋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셋 다 발생할 수 있고 셋 중 하나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책임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어렵고. 그러면 이제 민사 책임부터 들어갈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뭐라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의 힘이에요. 나중에는 다 대답이에요. 합창이 될 거예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소속 공인 중에서 보조원 통틀어서 고용인. 근데 이 사람이 자, 고용인들이 의뢰인에게 건물을 중개하면서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손해가 끼쳐야 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매수 의뢰인인데 직원들이 소개하고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얼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1억. 그렇지. 자, 아무거나 찍으면 돼. 1억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손해 끼친 사람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라 하냐면 이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그럼 개공이 손해 끼친 거하고 똑같죠? 그럼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가능해? 둘 다 가능하다고. 동시에도 가능하고 선택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럼 동시에 청구할 때는 각각 얼마씩? 1억씩이요?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 1억씩.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이런 연대를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돈 많은 쪽에 청구하면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개공. 왜? 사업자니까, 사장이니까 빚만 얻어서 했는데. 그렇죠. 하여튼 고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장이 많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1억을 배상을 해줬어. 그럼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예요? 고용인. 그럼 고용인에게 갚아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구상권이라 그래.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감독상 무과실을 말해요.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감독을 잘해도 책임을 지고 못해도 책임을 져. 그러면 결국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그러면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면 직원을 잘 고용해야 돼, 잘못 고용해야 돼? 잘 고용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을? 그렇죠? 하여튼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무과실 책임. 이게 민사 책임이야. 그러면 하나 더. 자, 지금 이 책의 내용, 여기 이 파트에서는 이게 전부야. 근데 이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어요. 저 뒤에서 보험을 배우잖아요. 그것까지 연결해 볼게요. 개공은 보험을 들어있어. 그럼 보증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보험회사, 즉 보증기관에 직접 손해배상 1억을 청구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을 해줬어요. 보험이 1억 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보증기관에서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게 구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직접 구상은 못 들어가고. 됐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게 민사책임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뭔 소리 알겠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몇 점 볼게요.
144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적으세요. 소공 보조 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그 지문 있어요? 네. 자,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 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업무상 행위. 그러면 모든 행위를 책임을 진다면 맞아 틀려? 네. 개인적으로 사고 친 것까지 책임져? 아니죠. 무슨 행위만? 그럼 업무란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책임이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자가 이 조문 가지고 시험을 낸다라면 본다. 본다 동그라미.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추정한다요. 본다요. 본답니다. 본다. 이 조문 가지고 출제를 한다면 두 가지를 건드려. 나머지는 건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중개 업무냐 아니냐 아주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럼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판사가 이걸 중개 업무다라면 중개 업무로 봐야 되고 중개 업무로 보지 않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개 업무란 것은 중개란 것은 알선해주고 소개해준 거의 중개잖아요. 근데 판례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지. 하여튼 계약과 관련된 행위는 다 중개 업무로 봐버려요. 중개 업무로 보면 사장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럼 이건 중개 업무인가 봐. 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건네주잖아요. 먼저 계약금 건네주고 중도금 건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조원이 계약금 갖고 도망가 버렸어. 횡령했고 갔어. 매도인 건네주겠다 그러고 자기가 받아서 가버렸다고. 그럼 이거 중개 업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횡령인데? 네, 그것도 중개 업무로 보는 거예요. 원래 알선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중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 업무로 봐. 그러면 보조원이 계약금 갖고 도망가도 개공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연대 책임을 져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런 걸 중개 업무로 본다.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 이 중개 업무냐 아니냐 이거 판례 공부해야 돼. 그런 내용이 있겠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좋았어요. 자, 양가로 2번. 좋았어요. 다 보여. 자, 두 번째 줄. 양가로 2번에서 두 번째 줄. 고용인의 행위가 무슨 행위해야 된다? 그 문장 밑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을 거래 알선 업무. 자, 알선 업무 동그라미. 이게 원래 중개 업무야. 알선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중개 업무냐 아니냐는 주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이 판례 기준 판례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맨 밑에서 세 번째 따라서 찾았어요? 자,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은 뭐 있어? 횡령 동그라미. 그러면 횡령은 알선이 아니지만 중개 업무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공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말한 중개 업무보다는 판례에서는 아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약과 관련되면 무조건 중개 업무로 때려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사장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고용인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기 경우는 개공은 고용인과 연대해서 연대 동그라미. 연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진다. 연대. 여기서 연대는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후단에 보면 부진정 연대 채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개공이 고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질문 있어요? 네. 구상권 동그라미. 아까 개공이 대신 배상해준 구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밑줄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이 법에서 개공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고용인의 책임 면해진 것은 아니다. 고용인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개공이 지더라도 연대 책임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공이 진다 해서 자기 책임이 전액 면해진 건 아니고 어차피 또 구상 들어가니까
고용인도 어차피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사 책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민사 책임보다는 이제 문제 나오면 이게 어려워요, 이거요. 이론은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파트가 어렵다고. 전체적으로 벌칙을 다 알아야지 풀릴 수 있는 이게.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 설명할게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이게 개공이고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은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죠. 보조원을 할게요. 소공까지 해버리면 복잡하니까 일단 보조원 할게요. 자, 보조원이 의뢰인이 있고, 자, 개공이 시켰어요, 보조원한테. 중개해주고 나서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야. 중개 보수 100만 원 받아오너라 그러니까 고용인이 가서 150만 원을 받아냈네. 보수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아왔으니까. 만 원 더 받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잘했건 잘못했건 보수에 위반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이 초과 보수를 받았을 때 어떤 제재가 되느냐, 이 제재부터 머릿속에 띄워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모든 제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초과 보수 받으면 어떤 제재? 자, 징역 벌금 1년하고 1천 들어가고 또 업무정지만 들어가? 매무보고 관직상투에서 자, 여기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이 머릿속에 이게 벌칙이 떠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이건 다 뭣도 돼? 업무정지도 되지. 임치는 다 업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책임이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행정책임을 이걸 말하는 거고, 형사책임은 이거 징역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개념 잡았어요? 자, 행정책임은 등록 취소 이런 걸 말하고, 형사책임은 뭘 말해? 징역벌금을 말한다고. 그러면 초과 보수 받으면 임치도 되고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벌칙이 다 머릿속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알아야 되니까 벌칙을. 그죠? 근데 지금 내용은 쉬워. 문제 풀 때 어려운 거지. 지금 이론은 쉽고. 자,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아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등록 취소.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안 되겠죠? 자격증 없으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안 되겠죠? 처분할 게 없어. 자기가 잘못했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뭣도 돼? 업무정지 돼. 여기까지 끝. 이게 행정 책임이야. 개념 잡았어요? 개념 잡았습니까?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 규정 하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됐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들어갑니다. 형사책임. 보조원도 징역 벌금은 될 수 있어요? 징역 벌금은 됩니다. 자기가 초과 보수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라 했냐면 직원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둘 중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벌금형을 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벌금형을 과한다. 그 말은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이하입니다. 여기가 2천만 원 이하면 여기도 2천만 원 이하. 됐어요? 이게 원칙이야. 자,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는 징역 받아 안 받아? 법에서 벌금형을 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역은 안 받아. 받아봤자 뭐요? 벌금. 여기가 벌금 받아도 벌금이야. 됐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거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뭘 잘하면? 그럼 여기는 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감독 잘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떨어져.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거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감 왔어요? 자, 이론은 이게 전부야. 이제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응용이 되면 이게 어려워.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론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몇 줄 구해야 되겠죠? 자, 2번 행정책임 나와 있어요? 자,
다 밑줄 그어야 돼. 양가를 1번 다 밑줄 그으세요. 서공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보므로 그랬죠? 고용인 행위가 이 법 행위를 구성하여 행정 처분 사유 즉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내용이야 이거는. 이거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잖아요. 이 보조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야. 그 A문도 체크하세요. 고용인이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품을 수수하여 적발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예문이 나와 있죠? 칠판에 적힌 예문입니다. 이거 알아도 끝. 행정책임 끝. 자, 오른쪽 페이지 형사책임. 147페이지 보세요. 147페이지 형사책임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4줄 밑줄 그으세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 이게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하는 외에 개공에 대해서도 뭘 과한다?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거죠? 이게 우리 법 50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징역을 안 받아. 받아봤자 벌금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밑줄 그은 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밑줄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이건 어디가 나와 있어?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나와 있어. 양가로 2번 과실 책임의 성격 나와 있어요? 세 줄 밑줄 그었습니다. 자, 즉부터 밑줄 그었어요.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았다. 그러면 감독을 잘했다는 거요? 잘못했다는 거요? 그럼 벌금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벌금형을 면한다.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거죠? 양벌규정. 개념 잡았어요? 이게 행사책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일단은 이 이론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나중에 연습하면 돼.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잊어먹으면 더 하고. 됐죠? 늦게 와도 정신 없죠? 좋아. 자, 뒷페이지 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인장 등록 및 무슨 의무? 자,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앞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서는 안 하고 그냥 책 보면서 할게요. 자, 거기 2번에 보면은 양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자. 계약서 쓸 인장. 어디다 등록해야 돼?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의무자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하고 누구? 소공. 그 옆에 저거 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공부했죠? 그래서 소공하고 개공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보조원은 계약서 안 쓰니까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시기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언제까지? 첫째 줄 업무 개시 전 밑줄 보세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근데 뒤에 시점은 그렇다 치고 앞에 시점이 문제잖아요.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 등록 처분 시를 알았어요. 등록 신청 시. 신청할 때 두 번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도 같이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서공은 고용 신고할 때 네 번째 줄 나옵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자, 밑줄 보세요. 다만 개공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서공은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그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등록할 인장에서 개인 개공하고 소공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는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이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그러면 인장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참 개공됐다 그래서 그 커다란 네모 인장 파갖고 등록하면 돼, 안 돼? 안 돼.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하라. 됐어요? 그럴 것 같아. 아주 좋아하네. 자, 그럼 법인 개공은 어떤 인장 등록해야 돼요?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이제 상업 등기 규칙 이 법도 알아야 돼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동그라미. 그러면 대표자 인장 X라고 적으세요.
자,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면 틀려버려요. 무슨 인장? 법인 인장. 법인 자체 인장이에요. 법인 자체 인장을 등록했어야 돼. 근데 그 단서가 나와 있죠. 분사함수. 분사함수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분사함수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돼? 두 가지가 가능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울에가 주사무소 있고 천안에가 분사무소 있으면 서울 법인 인장 갖다 쓰기는 어렵죠? 그러면 별도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주로 어떤 인장을 대표자가 보증해 주겠어요? 책임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면 그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인장등록관할청 등록관청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 서북구에다 등록한다. 그래서 사무소 냈더라면 누구에게? 서북구청장이 인장은 등록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 주된 사무소. 아까 했잖아요.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보시게 되면 인장 등록 방법 나와 있습니까? 자, 인장 등록 방법은 첫째 줄 후단 인장 등록 신고서란 서식이 있어요.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 인장 등록 신고서란 서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날인한 인장 날인란이 있어요. 그럼 규격에 맞는 인장을 거기다 날인해서 개인들은 제출하면 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장을 가져갈 필요 없고 그 서식에다가 규격에 맞는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죠? 법인도 인장등록 신고서는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뭐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인감이 등록이 된 거예요. 법인 인감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니까 거의 등록이 되니까. 그럼 결국 법인은 인감을 써야 된다는 소리고 개인들은 반드시 인감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규격에 맞는 인장만 등록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법인은 인감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경. 인장을 등록했다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변경은 며칠이네? 7일 체크하시고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오늘 기간 많이 나오죠? 지체업실 할지 11일 할지 7일 할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을 깡그리 알아야 돼. 깡그리. 예가 없어요. 다른 과목은 틀려. 기간을 다 알아야 되는데 변경은 며칠이네? 7일. 그리고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뒤편 넘어갑니다. 자, 큰 2번에 보면 등록인장 사용 나와 있어요. 예, 자, 사용 의무 첫째 좀 해주세요. 개공, 성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인장을 써야 된다. 무슨 인장을 써야 된다? 등록인장.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는 거지. 안 쓰려면 뭐라고 하겠어. 그죠?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양갈 2번. 문서들이 5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또, 전속 중개계약서 또, 확인 설명서 또, 거래계약서 또, 몇 가지 서식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배워갈 서식들인데 이거 다 등록인장 써야 돼. 아무 인장 쓰면 안 돼. 거기서 3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묶어보세요. 왜 두 가지만 묶으라 그래요, 제가? 그 이유. 그래, 3번하고 4번은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식이야. 소공이 서명 날인할 서식이고 등록인장을 써라 이 말이야. 그러면 1, 2, 5번은 소공이 서명 날인을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소공이 할 서식은 3번하고 4번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소공이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나머지 서식은 개공들이 하는 거지 소공은 서명 날인할 서식이 아니라고. 3번하고 4번만이 소공이 서명 날인할 서식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재. 개공이 인장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개공이 위반하면 무슨 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자, 그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아주 좋아요. 자, DPA 시작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인장 등록 신고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그러면 그 날인란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맨 밑에 오른쪽에 등록 인장 인 찾았어요? 거기다 규격에 맞는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인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 그 옆에 왼쪽에 보면은 등록증 원본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자, 인장을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자,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쳐넣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합니다. 등록증 원본 제출 사유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쫙 나와야 돼. 그것도 꽤 돼. 또 등록증 원본, 또 사본 제출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묶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쳐놨어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제목이 뭡니까? 휴폐업. 자, 휴폐업은 그 몇 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4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요? 근데 실질적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칠판을 정리할게요. 칠판 봐보세요.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신고란 거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우다 보면 통고도 있고 신고도 있고 승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신고. 그럼 몇 개월 휴업할 때 신고해야 돼요? 3개월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했다 신경 써야 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초과. 3월도 중요하지만 초과란 말은 3월 들어가 안 들어가? 넘어서는 거. 그럼 3개월까지 휴업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 그냥 쉬면 돼. 그러면 초과 휴업할 때 신고한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미리.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나가지. 미리 사전 신고야. 그럼 아까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며칠이네? 10일이네. 사후 신고. 이것은 사전 신고라고. 미리는 여기밖에 안 나와. 휴폐업 파트밖에 안 나와. 세 군데 나와. 그럼 이때 등록증 반납할까 말까? 원본 반납해야 돼요. 4번.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 게시했던 거 반납해 놓으라고. 중개업 하지 말라는 소리죠? 자, 이거요. 미리 알아야 되고 등록증 첨부. 그럼 폐업할 때도 언제까지? 폐업하기 전에 미리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개공이 갑자기 일하다가 사망을 했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럼 폐업 신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해야 돼? 그러면 하면 누가 해요? 본인 사람이 본인은 죽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도 되고 여기는. 누가 해? 누가? 상주가 해? 아주 좋았어요. 저 상주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자, 상주가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했어요. 아주 10년 전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면 신고 안 해도 돼. 알아서 사망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 지문 띄워놓으면 또 헷갈려. 개고인 사망하면 폐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방문 신고한 게 원칙이겠죠? 전자문서 되겠어요? 그 이유는 등록증을 갖다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전자문서? 그렇지. 전자문서 X. 아주 좋아. 이제 다 알아는 거. 먼스 X. 자, 이거 알아야 되고. 몇 줄 안 되잖아요. 몇 줄 안 되죠? 근데 저게 막상 문제 내놓으면 흔들려. 초과 신경 써야 되고, 미리 신경 써야 되고, 등록증 반납 신경 써야 돼.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것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게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입니다. 자,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가능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7개월이든 8개월이든 휴업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런 사유가 없으면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휴업에 했다가 변경 가능해요?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은 주로 연장이 되겠죠? 그럼 변경도 신고고 언제까지 변경 신고? 미리. 휴피업도 언제까지? 변경도 언제까지? 그럼 여러분 등록증 반납해? 왜?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됩니다. 왜? 등록증이 반납해놨으니까. 그럼 전자문서 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해? 오, 그렇지. 저기 X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뭐라 그래? 재개. 그럼 재개는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입니다. 등록 관청했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리. 자, 휴피업도 언제까지? 변경도 언제까지? 재개도 언제까지? 합해서? 그렇지, 3mm. 자, 왜 내가 3mm를 강조하냐면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미리를 다 잊어먹어. 그럼 내가 3mm 그러면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 신고요. 셋 다 사전 신고. 그러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왜? 게시. 이거 받아야지 게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왜?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근데 이것을 이제 상식으로 풀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쉽죠?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뭐. 전자문서 5입니다. 전자문서 뭐다? 5. 그럼 이거 봐봐. 처음에 6개월 휴업을 했다가 휴업해갖고 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재개하고 싶어요. 몇 개월 만에 재개? 그럼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돌려줍니다. 등록증. 그럼 여기서 딱 재개할 때는 끝나는 시점에 재개할 때는 6개월 휴업했다가 6개월 끝나는 시점에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등록증 안 돌려줘. 그 말은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하라 하지 말라. 하란 소리야. 그죠? 좋아요. 그러면 휴피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몇만 원이라고 과태료? 100만 원이요. 그리고 아까 최대 몇 개월까지 하라 그랬어요?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을 초과해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줄 그어놔야 돼. 왜? 줄 안 그으면 또 공부 안 하니까. 자, 미적 볼게요. 다 끝났어요. 153페이지 양갈 1번 신고 대상 나와 있어요? 두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개공은 3월 초과 동그라미. 3월도 중요하지만 초과가 중요합니다. 초과했다 동그라미 쳐서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하랬어요? 미리 신고 동그라미. 자, 미리가 중요합니다. 사전 신고란 거. 됐어요?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휴업 신고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신 휴업 신고서에 뭘 첨부해서? 자,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치시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까지 밑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돼. 전자문서 안 돼.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분사무소만 휴업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럼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그 두 줄이 그거예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맨 밑에 줄 나와 있습니까? 자, TP 넘어가세요. 휴업 기간 첫째 줄 원칙으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동그라미. 자, 기간이 6개월이에요. 신고할 때 3월 초과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헷갈리죠. 기간이 6개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가능하다 그랬죠? 양가로 2번. 예.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묶었어요. 요양, 입양,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이런 사유가 없는데 6개월을 초과해버리면 등록이 취소돼버려요. 취소될 수 있다. 임치가 되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7개월이든 8개월이든 휴업이 가능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양가 1번 기간 변경 신고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몇 줄 보세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미리라고 적어서 이것도 미리. 그러니까 변경 신고도 미리 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두 번째 줄 신고하고 세 번째 줄 전자문서도 된다.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전자문서도 된다. 그거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재개 신고 있어요? 두 번째 줄 재개 신고에서 미리 신고. 미리 동그라미. 재개 신고도 언제까지? 미리. 오른쪽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 돼. 가져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자, 즉시가 여기서 나와. 여기. 즉시 반환. 언제까지 반환? 즉시. 4번에서 이제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데 휴업 기간 중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첫째 줄로다 몇 줄 보세요. 휴업 기간 중이든 아니든 이중 소속은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없애버려도 될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 계속 유지하라 그랬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안 돼.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라. 거기만 밑줄 보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자, 7번 한번 보세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기간인데 무슨 기간? 그렇지. 이제 다 알아. 휴업기간. 그러면 한번 또 맞춰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네, 보증 설정 기간. 자, 이거는 잘 못 맞췄어. 보증 설정 기간. 그럼 보증은 보통 몇 년 단위로 들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간에 보험이 만료가 되어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만료일까지 보증 재설정 신고하라 그랬죠? 기억나? 근데 여기 잘 봐봐. 이 기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과연 여기 보험 들어야 될까?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 다시 영업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재개 신고 전까지, 재개하기 전까지. 됐어요? 그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어? 3번에 들어있어요.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자, 두 번째부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만료일까지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어차피 등록증도 반납해놨고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게 유권 해석에서 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 그걸 안 하면 보험 들게 되면 보험료만 나가지 일은 안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폐업. 폐업은 큰 2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만 밑줄 보세요. 폐업하고 휴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는 같이 써 있잖아요. 칠판에서는. 폐업도 같이 써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등록증 첨부한다는 말하고 미리 신고한다는 말. 똑같잖아요. 등록증 첨부 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방문 신고만 인정이 된다. 그럼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럼 거기다 적어. 사망 시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망 시 폐업 신고 X. 자, TP 넘어가세요. 큰 3번에 보면은 협회 통보 나와 있어요? 네. 자, 다음 달 10일까지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다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협회 통보사항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재. 아까 이야기했죠?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억납니까? 그죠? 고용 신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억나? 벌칙이 팍팍 나와야 돼. 고용신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먹겠죠. 그죠? 좋았어요. 그래 또 하면 돼. 그죠? 끝. 자, TV 넘기세요. 4장 다 끝났어요. 이제 5장 일부 할 거예요. 그 실겸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 163페이지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 볼까?
11번 한번 볼게요. OX 문제네. 이제 20 몇 회입니까요? 2의 기출이네.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O. 틀린 것은? OX 문제잖아요. 오지선당인데 OX 문제요.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맞아요?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잖아. X. 니은 법인 개공 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을 할 수가 가능해요? 아까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사무소별로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등록 취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봐. 이것은 가능하는 거예요. 3번. 치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오! 좋아. 휴업 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 맞습니까?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합해서? 그렇지. 자, 마지막. 휴업안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그럼 뭐요? 몇만 원이야?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전부 100만 원이요. 같으래. 됐어요? 지금 배우고 푸니까 너무 쉽죠? 그래. 바로 배우고 바로 풀면 너무 쉬워. 근데 일주일만 지원하면 이제 이게 안 보여. 참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은 부분적으로 나와요. 전범위가 다 나와. 전범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점수를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신기하죠? 언제 또 모의고사 보죠? 이번 주.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잘 봐봐. 중개사 뽑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가 안 되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되신 분은 쉽게 풀 거고 안 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뭐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정리됐죠?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모의고사는 자꾸 보셔야 돼. 자, 5장 조금 할게요. 중개계약하고 뭐가 있어요? 거래정보만.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중개계약 종류는 우리가 총 5가지를 배우죠. 근데 여기서는 2가지를 배워.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 일반하고 전속중개계약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워낙 많이 해서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일반을 정리할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 의의가 뭐예요? 의의. 이 건물입니다. 의뢰인. 여러 개공에게 의뢰를 하되 자 이렇게 A 개공에게 일반을 맡길 수도 있고 B에게도 맡길 수가 있고 C에게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보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그래 그것까지 알아버려야 돼. B가 성사시켰어. 그러면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이야. 우리가 여러분도 아파트 물건 내놓을 때 여러 개공에게 내놓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거래 성사시키는 사람에게만 보수 주잖아요.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 그래. A씨 그래, A씨. 그러니까 B가 성사한 거예요. 자, 그걸 안 물어보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안 하려다가 꼭 대답할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해봤어. 그랬죠. 지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맺을 때 보통 중개계약서를 써? 안 써? 안 써요. 자, 이걸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있어요. 거래계약서를 쓰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구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면 틀리고 할 수 있다요?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작성해 줘야 돼요? 아니요. 협력 작성이에요. 안 써줘도 돼. 나는 지금까지 쓴 적도 없고 쓸지도 모른다. 다른 업소한테 가봐라. 그래도 관계가 없어. 됐어요? 그러면 이 쓰기로 합의를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네. 법정 서식이 있어요? 네. 어디가 있어요? 책에, 그렇지. 책에 있는데 어디가 됐어요?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166페이지, 7페이지. 그게 법정 서식이에요. 그게 법에 정인 서식이라고.
그게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있는데 그럼 이 서식을 써야 됩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요. 쓰기로 했을 때. 이제 중개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데 두로 써주기로 했어. 그럼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을 써야 됩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돼.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는 없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을 줘서 그 사용을 권장사항이니까 안 써도 관계없어. 노트에다 써도 관계없어. 그럼 일단은 쓰기로 했을 때도 권장사항이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할까? 두 부일까? 세 부일까? 왜? 의뢰인과 개공 둘 간의 계약이니까 두 부 작성. 두 부 작성해서 보통 한 부는 일방에게 교부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한 부는 개공이 보통 보관하잖아요. 몇 년 보관?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보관한다는 말은 있는데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몇 부 작성? 두 부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 4가지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하고 규모가 규정되고 있어요. 위치하고 뭐다? 규모. 또 하나가 거래 무슨 가격? 예정 가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가 규정되어 있고 네 번째가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개공하고 의뢰인이 뭘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총 몇 가지?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자, 필요적 기재사항도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데 지금까지 강의해보면 5월 달에 다 알았다가 10월 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문제, 해설 빼고 문제만 내놓으면 여기 계신 분은 반은 맞췄다, 반은 틀려. 5월 달에는 다 맞췄는데 이게 알았다가 또 잊어본 거예요. 그럼 10월 달에 시험인데.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자꾸 새로운 거 공부하고 또 다른 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잊어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자,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166페이지라고 했어요. 65페이지를 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 누군지는 말은 않겠지만 있어. 이해됐어요? 예, 됐어요? 할 수 있다 똑바로 쳤어요?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 요청이 있으면 양가로 1번 마지막 제출 후단 의무 작성이라 해서 협조하여 작성할 뿐이다. 거기 적으세요. 의무 작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 보관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그 다음에 큰 2번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나와 있어요? 네.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후단에 시행규칙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그 말은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권장사항이야. 있는데 권장사항. 있는데 권장사항. 그 다음에 큰 3번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 외워야 돼.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또 거래 예정 가격, 또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또 개공화 의뢰인 준수할 사항 총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잊어먹으면 다시 해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167페이지. 이 서식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나중에 서식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서식도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더 깊은 내용 5, 6월달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 3번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속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서요. 네. 자,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고 했고 그 참고 표시 있죠? 네. 그거 밑줄 보세요. 몇 개의 원칙? 3개월. 자, 합의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원칙은 3개월인데 4개월 약정할 수 있고 5개월 약정할 수 있죠. 그러면 4개월이 되는 거고 5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맨 밑에 들어가면은 그 인적 사항하고 오른쪽에 서명 날인 나와 있어요. 자, 밋이라고 했어요. 또는 동을 쳤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에요. 그럼 서명 뭐다? 그럼 밋은 어디만 나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밋이야.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거 전부 또는이라고. 이거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밋,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 그게 일반 중개계약 또는이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기지 말고 그 인적사항이 왼쪽에 의뢰인하고 개공만 서명 날인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없어? 소공이 없잖아요. 소공이 함께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그 밑에서 소공 X.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소공이 서명 날인한 것은 어디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아까 인장 등록할 때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서식만 소공이 하는 거고 나머지 서식들은 소공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같이 일을 했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중개계약서는 결론적으로는 의뢰인하고 누구만? 개공만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일반 중개계약서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전속부터 들어갈 건데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건들고 끝낼게요. 오늘 결격사유 후반부 배웠죠?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해요? 근데 그 단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요. 등록이 취소되는데 취소일로부터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개인 개공이 뭐? 사망. 법인 개공이 뭐다? 이거 하나. 또 뭐 때문에 취소되면? 결격 사유. 이거 취소되면 3년 적용하지 않고 또 등록 기준? 미달.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복잡해. 이론은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가 복잡하게 돼요.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중개사무소 배웠죠?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다 어디로 간다? 인장 등록도, 휴폐업 신고도, 업무정지 처분도. 그렇죠? 근데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돼, 안 돼? 안 돼.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당하면 싸그리 문 닫아야 된다. 뭔 그리? 싸그리. 그래, 이거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동사무소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은 이전 신고 형태라 그랬죠? 무슨 신고? 그리고 신규 등록.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승낙서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럼 설치 신고한다는 건 맞아 틀려? 틀려. 이전 신고나 신규 등록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한다면 틀려. 또 하나,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하고 휴업기간 중에는 됩니다. 그것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을 배웠고 또 우리가 또 볼 것이 있어요. 사무소 이전에서 중개인도 전국 어딘지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중개인이 만약에 관할지역 바꾸러 가면 업무지역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 보면서 겸업범위, 지역범위, 물건범위 공부해서 안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겸업. 6가지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겸업 위반하면 어떤 죄죠?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했지. 물론 임의적은 다 업무정지도 됩니다. 임치란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임치! 이해됐어요?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 기억납니까? 그런 거 잘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정도 정리했으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세요. 이해됐어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